뭐야? 이제 고백하는 씬 나오는 거야? 어? 이게 뭔 종기야? 아니, 뭐 딱 거지 같아. 선녀, 아? 시간 있어? 바쁜 거 안 보여? 저 시어머니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돼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네가 먼저 봐달라 그래? 왜? 전에 본 게 잘 맞았나? 근데 내가 뭐라 했었지? 인간 사이 치여 붓을 잡지 못해 미끄러진다 하였어. 네가 만나는 인간이 나 말고 어디? 지금 내 탓하던 거야? 아니라고는 할 순 없지요. 하루 이틀 부려먹어지나? 야, 딱대. 너 딴소리 못하게 그냥 붙여버리고 만다. 네 강점, 약점, 계산점, 조언 다 떠먹을 테니까. 나중에 딴 말 하면 뒤진다. 이용 방법 알려줄게.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한다. 고르기 어려울 땐 왼손을 화면에 갖다 대고 파장이 맞는 카드를 찾아보렴. 두 번째, 댓글창에 적힌 타임스탬프를 통해 네가 선택한 카드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이동하면 돼. 세 번째, 이 선녀님의 타로 리딩을 듣고. 네 번째, 리딩이 인상 깊다?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어. 자, 그럼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해볼까? 오늘부턴 번호 랜덤으로 해서 10초 후에 공개할 테니 잘 골라봐. 자, 여기 번호 확인하고 가.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의 강점과 약점 또는 장애물들을 알아보면서 현재 시험 대비 상황에 대해 분석해볼 테야. 카드 한번 볼까? 1번 카드 뽑은 아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따뜻한 로봇이라 할 수 있겠다. 우선 너의 강점을 알아보자면 좁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넓게는 사회적으로 엄청 인정받는 아이테야. 학생이라 치면 어느 정도 고학번이나 고학년이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학급에서 1번 아이 잘하는 친구죠? 하면서 너의 실력에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해. 사회인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프리랜서보다는 회사에서 우두머리를 할 수 있을 법한 능력, 경력을 갖췄을 테고, 아무 경력 없는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네가 지망하는 분야에 대해 철저히 찾아보고 분석하며 대비 태세를 거의 다 갖춘 상태라 해. 그럼 1번 아이, 너가 어떤 능력으로 인정을 받느냐 한다면 공과사를 딱딱 구분하는 냉철함, 판단력, 계획성, 그리고 어떠한 역경에도 기죽지 않는 카리스마, 의지, 주관이라 할 수 있겠네. 공부, 작업, 일을 할 때 넌 이 황제 카드처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엉덩이 딱 붙이고 너의 할 일을 한다고 해. 특히 너는 너의 자존심과 프라이드, 명성이 중요한 아이라 남들에게 너의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철저함이 돋보이는 친구야. 완벽주의라 할까? 거기다 이 저스티스 카드까지 합쳐 철두철미한 판단력, 계획력으로 사람들을 지휘하거나 일을 진행시키는 것에 능하다 해. 공부나 일을 할 땐 사람보단 상황을 바라보는 편이라 남들에게 냉혈한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그만큼 너의 성과는 대단하다 할 수 있지.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널 로봇이라 표현한 거고. 그렇다면 앞에 붙었던 수식어 따뜻한은 뭘까? 바로 너의 감정 컨트롤 능력 때문이야. 네 약점에서 템퍼런스와 데빌 카드가 나왔는데 아마 너는 밖에서는 로봇같이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감정적으로 잘 휘둘리는 온앤오프가 심한 타입이라고 해. 이 여우 두 마리가 서로에게 끌려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이 데빌 카드처럼 넌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쉽게 중독되고 구속되는 타입이라 해. 현재 그렇게 중독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곧 그런 것이 네 앞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고. 하지만 다행히도 아까 말했듯이 너는 표면적인 이미지가 더욱 중요한 사람이라 이 템퍼런스 카드처럼 이를 잘 조절할 테야. 스스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거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욕망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여서 큰 약점은 되지 않을 테야. 그렇다면 이번 너의 시험은 어떻게 들어왔을까? 찾아보자. 일단 초반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이 나 솔직히 그냥 시험 잘 보지 않을까?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설레임과 기대감에 부풀어 공부에 접근하는 듯해. 너 스스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이니 그냥 허무맹랑한 망상은 아닐 테고, 그저 시험을 대비할 때 큰 걱정 없이 기분 좋게 속전속결로 시작하게 될 테야. 그리고 시험 대비할 때 키포인트, 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 러버스 카드를 모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고, 요즘 시국에 그게 어렵다면 줌 독서실 같이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곳을 추천해. 학원은 일방적으로 네가 강의를 듣는 입장이니 운이 좀 약하긴 한데, 네가 거기서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추천. 그니까 네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거나 너를 도와주는 기인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도움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흐름이란 말씀. 결론적으로 이 저스티스 카드, 너의 강점에서도 나온 카드지? 확실하고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단 거야. 이때 찍신이 와서 때려 맞추고 이런 행운을 기대해선 절대 안 된다. 그런 운은 이 카드들에선 잘 안 보이니까 오직 너의 직관, 이성으로 취해낼 테니 장기를 부려선 안 된다는 거지. 말빨이 필요한 면접, 운동성이 필요한 체육이나 현장 실무 등 그런 분야들에서 좋은 흐름은 초반에서 중반까지 보이긴 하는데, 후반에선 약할 수 있고, 대신 후반엔 객관적인 판단, 결정 등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 수학, 법학, 공무원 시험 등에 강하다 하니까 참고해. 오케이? 뭐 전체적으로 이상적이고 무난한 좋은 운 흐름이라서 더 할 말이 없네. 후딱 좋은 카드나 뽑아볼까? 저지먼트 카드? 너가 공적인 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카드야. 즉, 취준생이라면 합격 소식을 받을 수 있고, 학생이라면 공적인 곳에서 인정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씀. 1번 카드 뽑은 아이들은 좀 큰 시험이나 소식을 앞두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면 된다네. 타로는 타로일 뿐이지만 이렇게 끝까지 좋은 리딩이 나오다니. 이것도 너의 행운이니까 이 기운 잘 얻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렴. 그럼 요약해? 본래 시험이란 혼자만의 지독한 싸움이지. 허나 완벽에 대한 강박을 잠시 내려두고 주변과 어우러진다면 힘을 덜 써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테야. 다 잘 될 테니 혼자 너무 발버둥 치지 말거라. 알겠느냐?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의 강점과 약점 또는 장애물을 알아보며 현재 시험 대비 상황에 대해 분석해볼 테야. 카드 한번 볼까? 2번 카드 뽑은 아이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유리 멘탈 쌈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너는 일단 라이벌이 많은 곳일수록 더욱 승부욕에 불타 움직이는 타입이야. 이 달 카드 보이지? 이게 달이라는 이상, 즉 너의 상황에 대입시키자면 시험 및 취업, 합격을 쫓는 개와 늑대를 보여주는 카드인데, 즉 너는 사람들과의 충돌, 장애물, 대척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일수록 더 의욕이 생기는 성향이라 할 수 있지. 주변 환경에 잘 휘둘리는 아이라는 게야. 이게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아 아마도 너는 너의 성향을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달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침이나 낮보다는 밤에 집중이 잘 된다는 말씀. 어쨌든 그런 주변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너는 이 전차 카드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 해. 팀플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능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지휘하거나 앞에 나서서 활동을 추진하는 편이라 할 수 있지. 차분하게 계획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세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압도할 만큼 너의 뛰어난 추진력, 실행력, 열정은 스스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강점이 된다고 해. 또한 전차 카드 같은 경우엔 체육이나 그 외에도 몸을 쓰는 분야에 있어서 재능을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해.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널 쌈딱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럼 앞에 붙인 너의 약점 수식어 유리 멘탈에 대해 말해볼까? 이 타워 카드도 그렇고 강점에 나왔던 문 카드에서도 말했지만, 너가 심적으로 안정적인 타입은 아니라고 의미하거든. 한번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져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해. 그러다 보니까 너는 너가 불편한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에 외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기억들을 스스로 왜곡한다던가 합리화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자세를 취한다 해. 시험은 관련해서 너의 이런 감정적인 영역을 깊게 설명하는 이유는 너가 강점으로 지녔던 것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어서인데, 심하면 슬럼프나 번아웃처럼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니까 주의해. 그러면 이번 너의 시험은 어떻게 들어왔을까? 자, 어디 보자. 일단 시험 대비 초반엔 아까 강점에서 말했듯이
경쟁자가 많은 구도 속에서 너가 넘치는 의욕을 바탕으로 공부를 잘 해나간다 해. 남들이 보기엔 무모한 상황,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너의 신념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그게 진짜 네 길이 될 거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 목표를 높게 잡는다던가 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걸? 하는 공부법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너만이 들리는 목소리에 따라 그 길을 개척하는 쪽이 좋아. 이 풀카드도 자신만의 태양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를 지녔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선카드, 태양카드 보이지? 너가 앞 카드에서 선택한 그 태양의 아래에서 신의 가호를 받으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해. 즉,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으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고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을 테야. 앞에 1번 카드 친구들 같은 경우엔 남들과 어울려서 대비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2번 뽑은 아이들은 경쟁률이 높은 과목, 분야 하나를 딱 정해서 혼자 공부하는 편이 좋다 해. 대신 공부하는 장소는 갑갑한 독서실이나 방보다는 넓게 뚫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곳이 오히려 집중하기도 좋고 기분 전환하기도 좋을 거야. 분야로 따지면 어떠한 분야든 다 좋지만 유아교육, 초등교육 같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곳이 좋을 테야. 그리고 이 정도 카드 조합이라면 객관식 오지선답일 경우에 모르는 걸 찍어도 우연히 맞추는 찍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 내가 이렇게 시험 초중반을 거창하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후반부에 너가 살짝 힘이 빠져서 행동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야. 운명의 수레바퀴는 좋은 흐름이 일면 나쁜 흐름이 또 일고 나쁜 흐름이 일면 또 좋은 흐름이 이르는 인생의 순환을 말해주는데 앞에 너가 이렇게 행운들을 누린 후에 정체기를 갖게 될 거란 말이지. 아까 너의 약점에서 설명한 것처럼 너의 심적인 안정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래도 너의 성적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경에 처하진 않을 거라고 보이니까 너무 걱정 말어. 그냥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곧 지나갈 일이다 하고 묵묵히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찌끄려 보다 보면 평소에 나오던 성과만큼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현재 또는 곧 들어올 행운의 흐름을 잘 가지고 놀아 단물 쪽쪽 빨아먹으라고. 후딱 조언 카드나 뽑아볼까? 스트레스 카드? 너는 감정 조절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걱정되는데 이 카드 속에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 호랑이를 조련하는 여우처럼 너 내면에 날뛰는 날것의 감정들을 잘 컨트롤해보라는 조언이야. 그런 거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밤에 일기를 써본다던가 하는 식의 소소한 마음챙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테야. 심적인 안정만 잘 유지한다면 너의 강점은 좋은 운들과 잘 맞물려서 크게 빛을 발할 테니 스스로를 잘 돌봐보렴. 그럼 여우 요약해. 뭐 아니면 도라 할 수 있겠어. 너의 멘탈을 뒤흔들 만한 시련이 찾아올 터인데 이에 휩쓸린다면 어떠한 수확도 얻을 수 없을 테야. 허나 맞서 싸워 나간다면 시련의 정도만큼 큰 보상이 주어질 테니 분발하거라. 알겠느냐?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의 강점과 약점 또는 장애물을 알아보면서 현재 네가 시험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 분석해볼 테야. 카드 한번 볼까? 3번 카드 뽑은 아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흑화한 꼬북이랄까? 일단 너의 첫 번째 강점으로 나온 이 템퍼런스 카드. 이 카드는 이 여우가 차가운 물이 든 컵과 뜨거운 물이 든 컵, 이 두 컵을 이리저리 흘리지 않고 왔다 갔다 섞으며 서서히 같은 온도의 물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지니거든? 즉, 구체적으로 강점을 알려주자면 감정 조절 능력, 문제나 갈등에 대한 합의점 찾기, 오픈마인드, 유연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너의 능력들을 토의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조율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친구의 상담을 잘해준다던가 피드백을 받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를 잘 적용해서 아이디어를 디벨롭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발현될 테야. 그래서 기획, 경영, 상담, 바리스타, 바텐더 쪽의 분야에서 재능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강점으로 나온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이는 너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묵묵하게 잘 지켜나가는 데 능하다 할 수 있어. 온갖 세월의 풍파, 시련, 역경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를 멈추지 않고 무던하게 해나가는 모습이 너의 빛나는 모습 중 하나라 해. 하지만 템퍼런스 카드도 그렇고 운명의 수레바퀴도 그렇고 이것들이 빠릿빠릿한 모습보다는 느릿느릿한 거북이 같은 카드들이라 해야 하나? 뭔가를 성취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해.
이게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가 은근 그런 목표에 대한 절실함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네? 남들은 동기부여, 자극 영상들을 보면은 가슴 뜨거워하면서 막 움직이는 편인데 너는 그런 걸 봐도 그냥 그건 너희들 이야기고 난 내 속도로 갈란다. 먼저 잘 가 하는 식으로 너만의 페이스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 느리고 확실한 투자형 인간이라 할 수 있지? 그럼 너의 약점을 볼까? 내가 아까 너를 그냥 거북이도 아니고 흑화한 거북이라 했지. 왠 줄 알아? 평소에는 둥글둥글하고 순해 보이던 너이지만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180도 돌변하는 모습이 보인대. 이 타워 카드처럼 너를 뒤흔들어 떨어뜨릴 만한 사건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곧 찾아올 예정이라는데 내가 봐서는 이건 감정을 주로 이루는 인간관계 문제라기보다는 너의 공부, 커리어 등 실속과 관련된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갑자기 시험 범위를 바꾼다던가 시험 기간을 앞당겨버린다던가 엄청난 양의 피드백을 줘서 모든 작업들을 다 바꿔야 한다는 식의 환경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야. 이번 카드 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 잠수를 타거나 회피하는 자기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3번 뽑은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에 바로 직면할 듯해. 이때 너의 강점으로 지녔던 유연한 태도나 합리적인 사고, 인내심과 상반되게 이 황제 카드처럼 강박정, 고지식함,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테야. 앞에 말 그대로 흑화한다는 거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완전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고 남들이 너를 어렵게 생각하게 될 거라네. 너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봤을 때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듯해. 분명 성과면에서는 좋은 성향이지만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렇다면 이번에 너의 시험은 어떻게 들어왔을까 찾아보자. 최근에 갑작스럽게 삘이 꽂혀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분야가 생겼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요령 없이 막 공부하고 있는 듯한데? 예를 들어 이론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이를 적용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머리를 써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들을 너는 그냥 A가 나오면 B를 선택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외워서 푼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보다는 몸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해.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머리를 안 쓰면 몸이 고생한다잖아. 시험 대비 중반쯤 들어서면서 네가 열정적으로 불태우는 공부 분야 외에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 해. 이 스타카드처럼 너가 원하는, 하고 싶어하는 분야만을 바라보며 그 외의 것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해. 우물 안의 개구리랄까? 하지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정신을 딱 차리게 되는데 내 생각엔 아까 약점에서 말했듯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너가 단호한 현실주의자로 변모해서 네 거를 딱딱 챙겨가면서 시험 대비를 완벽히 해낼 듯해. 이 여사제 카드도 아까 황제 카드랑 비슷한 재질의 카드인데 넌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들과 함께 공부하기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편이 좋고 카페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장소보단 독서실이나 너네 집 방구석처럼 갇혀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할 때 더욱 효율이 오른 모양이야. 운이 들어온 분야는 예술, 운동, 방송, 종교, 수학, 회계 분야로 넌 이때까지 리딩한 아이들 중에 제일 폭넓게 운이 작용할 모양이야.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살짝 양자택일처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다 포용할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있든 양면을 다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할 테야. 후딱 조언 카드나 뽑아볼까? 러버스 카드. 이건 네가 연애운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아니고 아까도 네 약점에 한번 스트레스로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이 널 상대하기 어렵다 느낄 정도로 사람이 변한다 했잖아? 그런 점을 스스로 계속 의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조언이야. 너가 혼자 갇혀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테지만 너가 평생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 결국엔 네가 성공해서 주변에 너의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 텐데 괜히 눈앞의 시험에 예민해져서 주변인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 알겠지? 자, 그럼요. 요약해. 웬일로 선녀가 좋은 말을 해줬군. 시험으로 소홀했던 주변 인연들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 한번 건네보거라. 어쩌면
거기서 너의 길을 열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를 테니 알겠느냐?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의 강점과 약점 또는 장애물을 알아보면서 현재 시험 대비 상황에 대해 분석해볼 테야. 카드 한번 볼까? 4번 카드 뽑은 아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든지 막는 방패? 일단 말 그대로 너의 강점은 이 템퍼런스 카드처럼 어떠한 유혹 요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감정 조절, 절제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선 카드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넘쳐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이야. 똑 부러지고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정직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밝게 꾸준히 일 처리를 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나와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되는 학업 수행 능력이 크게 뛰어나진 않지만 너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 팀플을 하더라도 너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인연으로 어떤 기회를 얻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인복이나 사회적인 능력이 좋은 편이래. 또한 전체적으로 인생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평탄한? 만약 갈등이 있더라 하더라도 네가 굳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넘기는 듯 정신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을 낳고 좋은 행동들이 좋은 운들을 끌어온다던데 딱 네가 그런 케이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이쁜 생각들만 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네. 그럼 너의 약점을 볼까? 이건 약점으로 뽑은 카드이긴 한데 장애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 이번 시험에 너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너의 과거야. 이 과거를 과거의 인연으로 따진다면 네가 과거의 인연을 그리워해서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과거의 인연이 너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서 저돌적으로 다가올 흐름이야.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가 연락을 하지는 않을 테지만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을 모양이야. 후자의 경우에도 네가 과거의 인연과 연락은 지속할 수는 있는데 너의 학업에 방해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그리고 그 과거를 연인이 아니라 과거의 한 사건으로 따지자면 네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상들이 트라우마처럼 크게 후유증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잊지 못하고 꾸역꾸역 끌어안고 지낸다고 하네. 보는 내가 답답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려두지 못하고 있는 거래? 에휴. 하지만 너의 강점에서 나온 이 템퍼런스 카드도 그렇고 장애물에서 나온 이 스트렝스 카드도 그렇고 너의 특유의 지혜와 인내심으로 이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고. 그렇다면 이번 너의 시험은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 자자, 어디 보자. 4번 카드 뽑은 아이들은 아까 장애물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최근에 헤어진 인연이 있거나 다툼으로 인해 멀어진 사람이 있나봐. 이 데스 카드 보이지? 시험운으로 뽑은 거라 시험에 관해서 해석하는 게 맞겠지만 뒤에 아까 나온 스트렝스 카드가 또 나온 것도 그렇고 앞에 설명해줬던 장애물에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 좋은 과거였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골머리 썩힐 만한 과거든 이제 그걸 내려두고 너의 일에 전념할 때가 왔어. 이 스트렝스 카드에 나온 여우가 아무리 호랑이를 잘 다루고 길들인다 하더라도 맹수와 함께하는 데에서 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있단 말이지. 그것처럼 네가 아무리 과거 사건을 묻어두고 공부에 열중하더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응어리처럼 남아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보고 고통스러워할 테야. 한동안 그 흐름이 좀 길게 지속되어 힘들 테지만 후반부로 가서는 너의 자존심, 커리어, 현실, 생계가 더욱 중요하고 이를 지키는데 절실해지면서 과거를 내려두고 떠나게 될 테니 큰 걱정은 말어.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공부법이나 운이 들어올 만한 분야, 과목들에 대해서 얘기해줬지만 넌 한 가지밖에 말을 못해주겠다. 이 중심이 바로 선 황제 카드처럼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만을 직시하렴. 스트렝스 카드도 그렇고 황제 카드도 그렇고 결국엔 너가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니까 또 너무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알겠지? 후딱 조언 카드나 뽑아볼까? 데스 카드 또 나왔네. 아까 스트렝스 카드도 그렇고 같은 카드가 2번 이상 나오면 주요 키워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넌 확실히 이번에 누군가나 어떤 것을 끊어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그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끝맺음하면서 남는 잔감정들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파고들지 말고 떠나보내야 할 때 이래. 이 카드 나올 때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끝은 곧 시작이라잖아.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널 맞이할 텐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있던 행운도 더럽다고 도망가겠다.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서 더 이상 쓴소리는 못하겠다만 이 선녀님은 우리 아이들이 다 성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내 맘 알지? 그래 잘해봐. 그럼 야호 요약해. 네가 타고난 재주와 운을 보아 50점을 줬어. 허나 나머지 50점은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통해 알아서 채워보거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차근차근 해보도록. 알겠느냐?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의 강점과 약점 또는 장애물을 알아보면서 현재 시험 대비 상황에 대해 분석해볼 테야. 카드 한번 볼까? 5번 카드 뽑은 아이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말하는 이정재 같은 느낌? 일단 너의 강점은 어떤 구설수나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내세울 수 있는 뚜렷한 자기확신, 카리스마, 리더십을 말할 수 있을 테야. 이 황제 카드 보이지? 너 같은 경우엔 팀플을 하더라도 필요 없는 말 꺼내지 않고 딱딱 할 거 지시해서 알려주는 팀장을 맡을 타입이고 혼자 공부한다 치더라도 엉덩이가 무거워서 한번 책상 앞에 앉으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해. 거의 농땡이를 피우지 않을 법하지만 만약 네가 딴짓을 하고 싶더라도 앉아서 하는 그런 타입. 남들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너를 쪼아대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꿋꿋이 이를 가며 노력해서 금이 환영하여 돌아오는 악바리 성질도 가졌다 해. 그래서 그런지 너의 그런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가 봐. 돈보다는 명예가 따르는 타입의 아이라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너는 어떤 것의 시기, 타이밍을 잘 읽어내는 직관적인 아이라고 말해주네. 새로운 주기와 순환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즉 트렌드에 빠삭한 사람이라 해야 하나?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이 황제 카드와 함께 작용하며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는 거기서 너만의 길, 너만의 옷을 찾아 잘 적용한다 해. 어떤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엔 주변이 휙휙 바뀌고 자주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일하는 게 좋을 테고 아무래도 공무원 쪽도 괜찮을 듯? 그럼 너의 약점은 뭘까? 5번 아이들 같은 경우엔 강점이 곧 약점이 된 케이스일 수 있는데 너가 너만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너가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집이 좀 셀 수 있다네? 이 스스로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통을 참고 있는 여우 카드 보이지? 이것처럼 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나중에 진짜 아닌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쌓아놓은 이미지나 확언들, 자존심 때문에 그걸 잘 수긍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렇게 타워 카드처럼 너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대. 이걸 꼰대라고 하긴 하는지 좀 너의 능력, 명성이 크기만큼 몰락할 수도 있으니까 매번 겸손해하면서 오픈마인드를 지니고 조심해야겠지? 그렇다면 우리 5번 아이들의 시험은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 보자. 저번 시험은 영상 찍을 때도 비슷한 시험은 들어온 애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설명해줄게. 이 아기 여우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황 여우 카드 보이지? 일단 시험 준비 초기쯤엔 너가 학교, 학원, 스터디 등 사람들과 모여서 높은 사람, 교사, 강사, 선배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될 흐름이야. 초기에는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게 마음도 편하고 부담도 없어서 잘 할 법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잘 안 맞는다든지 의외로 너와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텐션이 잘 안 맞는다든지 하는 이유들 때문에 금방 이 풀카드처럼 떠나게 된다네. 그때쯤 가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한테 안 맞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배움이잖아? 그니까 다같이 공부할 기회가 오거나 이미 그러는 중이라면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고 너가 진짜 여긴 아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하면서 너만의 구체적인 이상이 생긴다면 그때 떠나? 그렇게 된다면 이 헐미 카드처럼 비록 혼자 남겨져 외롭겠지만 그 외로움의 크기에 비례해서 너의 역량과 지식이 쌓일 테야. 5번 아이들 같은 경우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해외와 관련된 시험도 좋을 테야. 뭔가 이동한다면 추운 나라 쪽 추천한다. 승진처럼 너의 급수를 높이는 것과 관련된 시험을 친다면 그거에 있어서는 좀 별로?
이번 시험은 엄청 대단한 뭔가를 성취한다기보단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는 편이라네. 이 은둔자 카드가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아는 것이다. 운이 따라주기보다는 너의 노력만큼 나올 거다라고 말하니까 말이지. 그럼 딱 좋은 카드나 뽑아볼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이 카드는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에 따라 나쁜 일도 오기 마련이고, 나쁜 일을 당한다면 곧 좋은 일도 들어올 거라고 말하는 인생의 주기, 순환에 대한 조언을 해준단다. 혹시나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지금 시험 준비에 있어서 어려운,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고 스스로 생각된다면 걱정 마! 곧 너에게 좋은 결과가 올 테니. 대신 이 카드는 조금 속도가 느린 편이라 빠른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확답할 순 없겠다. 하지만 이번 시험이 좋지 않게 끝맺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맞이할 시험은 또 다른 기류로 흐를 수 있다니까 낙심하지 말자. 알겠지? 네게 있어 이번 시험의 관건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평소 너의 강단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잘라내 너만의 길을 개척하여라. 알겠느냐?